보험금 청구 그냥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지 말 한마디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해도 내가 받을 돈이 0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금 수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실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쳐서 일정 금액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이나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친절해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심사자이기 때문에 고객의 말 한마디, 진료 세부 내역서, 과거의 병력 등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죠. 특히 전화 녹취, 병원 기록, 과거 청구 이력 다 확인하기 때문에 청구자 본인의 말은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괜히 긴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있지도 않은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사에 주의해야 할 5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실수는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내뱉게 되는 말인데요. 사실 몇 년 전에도 허리가 아팠었는데요. 예전에도 같은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보험회사는 이건 신규 질병이 아닌 기왕증일 수 있으니 더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서에 아무리 새로운 질병이라고 적혀 있어도 보험사는 이미 있었던 병의 연장선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제 고객 한 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객님 한 분이 허리를 크게 다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청구 전 통화에서 예전에도 아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결국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기왕증 심사로 넘어가고 결국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보험금 청구권이 있거나 환자가 내원한 병원 기록에서 과거 병력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병원 이력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고지 위반을 하신 게 아니라면 이번에 처음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이전에는 이런 증상은 없었어요. 라고 정확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2번째는 인터넷 보니까 보험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입니다. 이 정도면 보험금 나온다고 하던데요. 카페에서 봤습니다. 라는 멘트는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치료 목적이 아닌 보험금 청구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도 어찌되었건 이유는 남겨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청구 사유가 불분명하고 약관에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을 할 이유는 없겠죠. 심한 경우엔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께서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보던 중 이렇게 하니 운전자 보험에서 자부상으로 보험금이 나오더라 라는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이런 식으로 본인과 그의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주기적으로 사고를 내서 지속적으로 보험금 수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회사에 적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보험금은 진단이 먼저고 그 후 보장 조건에 따라서 자동 지급되는 구조예요. 누군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서 나도 무작정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단받은 뒤 담당자분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셔서 문의드렸습니다. 치료를 받다 보니 보장 대상이 맞는 것 같아서 안내받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유와 함께 청구하신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3번째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다녀왔어요입니다. 특히 이 말은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MRI, 초음파 검사 청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보험금은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왜 위험한 걸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치료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하나여 보장합니다. 즉,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인 거죠. 아무리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예방 목적, 건강 확인, 정기검진 등 증상이 없는 검사는 보장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이와 같이 치료 목적의 경우에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단순 말실수 때문에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겠죠. 단적인 예로 어느 50대 남성 고객님이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고
비용 일부를 실비로 청구했는데요. 병원 측 문진표에도 진료기록지에도 증상 없음이라고 정기검진 목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됐는데요. 건강 유지를 위한 검사이므로 치료 목적이 아니며 보장 대상이 아님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복통이 있어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의료진에게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물론 증상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실손보험은 진단과 치료가 연결된 구조일 때만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보험금 받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네 번째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봐요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이 친절한 상담사에겐 그냥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보험사의 심사 파트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보험사 입장에서 이 말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질환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의 주 원인이 업무라고 해석될 경우인데요. 보험사는 그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하세요 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 약관에는 대부분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 제외, 즉 회사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직접 언급하는 순간 민영보험은 손을 떼고 산재보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보험사가 정신적 요인에 의한 자해성 질환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이 존재합니다. 고의로 인한 상해 또는 정신적 장애 및 행동장애 등의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멘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다섯 번째는 보험금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입니다. 청구자분께서 보험사 직원에게 저는 원래 보험금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치료받을 건데 주변에서 청구하라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 모순, 진술 신뢰성 저하, 그리고 심지어 보험 사기성 여부 심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말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병원 다녀온 영수증을 내는 것이 아닌 치료 목적과 보장 조건 충족 여부 등 청구 정당성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청구자 본인이 보험금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치료받았던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보장 사유가 불분명하고 스스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사유에 따라 심사되고 지급이 됩니다. 청구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진술이 스스로 모호하거나 의심의 여지를 남기면 보험사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급이 거절 사유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고액 청구나 반복 청구 사례에 대해서는 청구자의 통화 녹취 내용, 진술 일관성, 과거 병력과 연관성 등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이때 자기 부정적 진술이 발견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사전에 보장 여부도 모르고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의 청구, 도덕적 해이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여성 고객님은 피부과 치료 후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카페에서 글을 보니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험사는 치료 목적 불분명 사유로 추가 서류 요청으로 심사가 지연이 되었고 결국 담당 조치의 진단 명확성 부족과 함께 의학적 필요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인터넷에서 보고 청구했어요. 세 번째, 예방차 병원에 갔어요. 네 번째,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보험금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이 다섯 마디가 실제로 보험금이 거절된 수많은 사례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금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치료받은 것도 어렵고 청구도 복잡한데 말 한마디로 다 날아가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불필요한 말들 때문에 피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